자, 이제 뭐 뉴스가 없습니다. 새로운 뉴스들이 없어요. 야구 시작하기 전까지는 좀 심심하고 저도 솔직히 뭐 할 컨텐츠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포털에 올라온 뉴스들 읽으면서 제 생각 이야기하면서 약간 팟캐스트 형식, 라이브 형식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연봉이 이제 5배 차이잖아요. 문김대전 부담 내려놓은 문동주. 문동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제가 문동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거든요. 이 사람 참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아저씨 같은데 가정교육 이 청년 참 잘 받았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렇게 열등의식이 폭발을 하게 되면 그렇게 여유 있는 인터뷰를 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물론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문동주 선수는 참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연봉이 지금 5배 차인데 지금 딱 김도영의 상황과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담담하게 기분 좋게 풀어내고, 그러니까 이 두 선수를 이야기를 하면 사실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드래프트 동기이기도 하고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근데 문동주 선수가 무조건 김도영보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김도영은 MVP 메이저리그 가고 이러는데 문동주 선수는 정말 안 풀려서 빨리 이제 프로에서 사라져버,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아 타이거즈의 한기주 선수 같이 그렇게 되면 진짜 조금 아프겠지만 그냥 문동주 선수도 나름의 길을 걸어가고 김도영 선수도 잘하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담담하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연봉이 일단 5배 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서 친구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잖아요. 광주 출신이고. 다만 본인도 이제 잘하겠다, 따라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 문동주 선수도 생글생글 막 웃으면서 이러지만 안에 있는 승부욕이 굉장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충분히 잘할 선수라고 생각하고 이 두 선수가 끊임없이 이제 커리어 내내 좋은 어떤 라이벌리를 형성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신인왕은 문동주 선수가 탔잖아요. 지난 시즌 MVP를 김도영 선수가 탔으니까 문동주 선수가 잘해주면 계속해서 회자되는 그런 라이벌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두 선수의 미래를 놓고 보는 건 굉장히 재밌다. 근데 다만 지금 이 두 선수 3시즌 뛰었는데 지금까지 놓고 결과를 가지고 문동주 잘못 뽑았다. 그러니까 일단 김도영 선수가 먼저 뽑힌 선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260번 정도 한 것 같지만, 아무튼 저는 문동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문동주 선수가 잘할 선수다라고도 이제 확신을 하고, 그래서 이 선수의 멘탈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다. 높은 자존감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 자, 그 다음 폰세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선수가 문신광이죠.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인데 등에 엄청 큰 독수리를 새길 거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류현진 선수한테 사인을 받고 싶다 이런 인터뷰도 하기도 했고, 이 선수가 피칭하는 모습을 주로 많이 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시니컬한 선수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일본 무대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웬만하면 막 남고 싶다고 했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이글스 별로 안 좋아하나 싶었는데 이 선수 약간 똘끼가 충만한 투수다. 그래서 보면은 왼쪽 가슴에도 문신이 있고 왼쪽 허벅지에도 문신이 있고 여러 가지 문신이 있다. 일본 프로야구 시절에도 한문으로 된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신이 있는 선수인데 또 이제 문신을 새기겠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문신 이렇게 몸에 하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하지 않는데 그런 또 취미가 있다. 그리고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해요. 지금 스페인어도 할 줄 알고 일본어도 할 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식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뛰던 간에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외국인 선수 유형이 뭐냐면 한국 리그 와서 한국 리그 깔보는 선수. 그런 선수가 잘 된 걸 본 적도 없고 그런 선수가 팀에 있으면 팀 케미스트리가 완전히 저하되거든요. 근데 폰세는 다행히 그런 선수가 아니다. 같은 팀 한화이글스 동료들한테도 막 장난을 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발음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문법이 안 맞던 간에 계속해서 시도한다. 근데 이게 맞거든요. 진짜로 외국어 많이 잘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시도를 하는 것. 문법이 틀려도 계속 이제 말을 해보고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하면 말이 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정확히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또 야구로 연결했을 때도 그런 응용력이 좋은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수의 특징은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충만한 유형일 텐데 이 선수 좀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투수는 그래야죠.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고, 뭐 류현진의 사인을 받겠다고도 했고, 류현진 선수의 어떤 커리어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류현진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가 왔을 때, 특히 외국인 투수가 왔을 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딱 있다라는 건 딱 이 KBO 리그에 대한 무시하는 경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류현진 효과가 알게 모르게 무조건 있다. 그래서 와이스가 왔을 때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 뭐 페냐, 물론 페냐가 일단 있었고 류현진 선수가 오긴 했지만 딱 류현진 선수 등장하니까 바로 이렇게 리스펙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류현진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 시즌 또 뜨거운 떡밥인데 1번 타자 심우준에 관해서 심우준 선수가 본인도 알고 있다. 팬들이 1번 타자 본인이 한다고 하니까 댓글창이 안 좋다. 이글스 에브리데이를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댓글창에도 심우준 선수 1번 타자에 대한 우려 섞인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심우준 선수의 1번 타자 기용이 아주 기록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화이글스의 1번 타자로 좋은 성과를 낸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심우준 카드를 한번 써볼 수는 있죠. 그게 뭐 그렇게 심우준 1번으로 조금 썼다가 안 되면 바꿔도 되는 거기 때문에, 타순 한번 정하면 1년 내내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호주전에도 1번 타자로 일단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도 되지만 심우준 선수는 본인이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인터뷰 내용에서 보면 해내겠다라는 인터뷰거든요. 저는 뭐 심우준 선수가 잘하면 너무 좋은 거죠. 이 선수 발도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한 박찬호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이 비슷한 선수인데 박찬호 선수가 좀 터졌어요, 빨리. 심우준 선수가 이제 그 길을 또 따라갈 수 있으면 한화이글스도 좋은 거기 때문에, 뭐 안 되면 9번 타순 내리면 되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달려와서 그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기록만 놓고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누구도 1번 타자에 지금 당장 박아놓고 쓸 수 있는 선수는 없기는 하다. 심우준 선수가 잘해주길 바라는 게 사실, 그 다음에 김태현 선수에 대한 기사거든요. 김태현 선수가 2024 시즌에 워낙 잘했는데 126경기에서 타율 2할 9푼 1리였고 홈런도 12개, 전부 다 커리어 하이였는데 특히나 삼진율이 많이 줄었던 게 고무적이죠. 삼진 비율이 22%였는데 18.4%로 줄었다. 그러니까 늘 보면 김태현 선수는 특히 우투수가 던지는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변화구에 헛스윙을 정말 많이 했던 선수인데, 그게 눈에 띄게 줄으면서 정말 원래 컨택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방망이에 맞았을 때 타구질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선수인데 삼진이 워낙 많아서 김태현 선수가 그게 아쉬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해소가 됐었다. 그래서 김태현 선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시환 선수 이야기. 노시환 선수 이번에 뭐 이대호 선수하고 훈련을 했다고 하면서 10kg 뺐다. 그리고 김도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있습니다. 저 노시환 선수도 마찬가지의 궤거든요. 문동주 선수랑 이 노시환 선수를 미래의 한화이글스의 중요 자원으로 굉장히 잘할 선수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멘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그렇잖아요. 멘탈 게임. 왜 멘탈 게임이냐면 야구는 3시간가량 경기를 하지만 멈춰있는 시간이 훨씬 긴 스포츠잖아요. 실제로 플레이 되는 상황은 기껏 해봐야 뭐 한 1시간 남짓일 것이고 나머지는 멈춰있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면 그 선수는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노시환 선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항상 좀 긍정적이고 잠도 잘 자고 뭐 이런 선수들이 보통 야구를 잘하죠. 몸무게 계속 유지하고 있다. 원래 먹는 양보다 조금만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살 뺐다. 감량은 중요하죠. 롱런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릎이나 발목 쪽에 계속해서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노시환 선수가 그런 관리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드, 순발력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더 큰 건 뭐냐면은 살을 뺐으니까 야구를 잘한다가 아니라
코칭 스태프랑 약속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살을 빼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켰다. 물론 이제 훈련소 갔다 오긴 했지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LG 트윈스의 모 선수가 이번에 살이 안 빠지고 살이 쪄와서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노시환 선수는 감량을 해왔다라는 건 자기 관리가 되는 선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노시환 선수의 이런 부분 칭찬할 만하고 또 이제 김도영 선수 이야기하면서 도영이랑 경쟁하면서 경쟁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홈런왕, 타점왕 뭐 이런 부분 경쟁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야구 선수가 김도영 나보다 위다. 경쟁 못한다.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선수다. 이런 이딴 인터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부를 밝히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생각해보면 김태균, 이대호 옛날 생각해보면 김태균 선수가 신인왕 받고 더 위였어요. 근데 나중에 되면서 이제 이대호에 대한 평가가 올라간 거죠. 뭐 충분히 노시환이라고 물론 노시환이 더 나이가 많지만 그러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아직도 성장하기에 충분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저는 뭐 노시환 선수도 이번 시즌에 명예회복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포털에 있는 기사 보면서 주저리 이야기해봤습니다. 뭐 출근길이나 심심하실 때 들으시기 좋은 방송이었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막창 제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대구 초벌 막창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